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속 점입니다. 주역은 천지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착종이란 의미에 담고 있는데, 착괴란 음량이 서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보는 각도가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이나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종께는 서로 대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효의 위치와 음량 관계가 달라지므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호께는 초효와 상효를 빼고 2, 3, 4 효를 합계로 3, 4, 5 효를 상계로 두고 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겉모양이 있으면 생각하고 과정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속모습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개사전에서 주류육허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루두루 흐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3차원 세계 속에서 육면체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비어져 있는 것처럼 육허도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효의 위치가 앞뒤, 좌우, 상하, 겉과 속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의 둔께에 이어서 산수 몽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수 몽께의 괴상을 보면 상께인 외께에 자리 잡고 있는 간께는 칠간산괴라고도 하는데, 7이라는 것은 복희 8궤의 7번째라는 뜻이고, 산이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으므로 그쳐 있다는 뜻으로 자연의 물상 중에서 산 모양을 가리킵니다. 괴의 이름은 간입니다. 하괴인 4개에 있는 것은 육감수괴인데, 복희 8개의 6번째가 그 숫자이고, 구덩이에 빠지면 험해지는 것처럼 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괴 이름 감입니다. 그래서 8개와 8개가 이룬 대성괴의 이름은 상괴에는 산, 하괴에는 수, 그리고 몽이 됩니다. 산수 몽괴 한 꾀를 두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수 몽괴와 짝을 이루는 순의 둔께는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천지 만물이 시생하는 어려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이어서 산수 몽께는 어리고 목매함을 깨우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산수 몽께의 음양을 바꾸면 택하 혁계가 되는데, 목매한 때이기는 하지만 가르치면 변화하여 고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수 몽께의 상하 위치가 바뀌면 수상건께가 되는데, 어릴 때 가르치고 길러야 하는데 기른 다음에 가르치려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산건은 밖의 어려움을 알아서 안으로 고요히 그쳐 있지만, 산수 몽께에서 이미 안으로 험하지만 나가지도 못하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산수 몽께의 과정을 알려주는 호께는 지뢰복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수 몽께를 육허에 두고 입장을 바꿔도 보고 위치를 바꾸어도 보고 그 과정을 들여다도 보고 두루 살펴서 많은 의미를 찾아내어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산수 몽께의 괴사는 몽은 형하니 비에 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애니 초서 얻은 곡하고 제3이면 독이라, 독즉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몽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을 구함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함이니, 처음 점치거든 알려주고 2번 3번 하면 더럽힌즉 알려주지 말지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라는 뜻입니다. 술의 둔께에서는 원형 이정을 다 말하여 어렵게 태어나는 뜻을 말했다면, 산수 몽께에서는 몽은 형하니 라고 하여
목매한 상태에서 형통하려고 하려면 배움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진학하는 공이 있는데 힘차게 나아가는 감개의 개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운 뒤에는 후중한 산처럼 고요히 그쳐서 배운 지식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배움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하는데 목마른 사람이 운물을 파듯이 스승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배우려고 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산수 몽께에서 음효는 어린 동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양효는 스스로 목매함을 깨우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어린 동몽들을 도와줄 수 있는 스승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자는 창과자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상형 문자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스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하다라는 구자를 자세히 보면 땅 속에 물이 있는데 마중물로써 물을 끌어올리듯이 스승이 어린 제자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서 얻은 곡하고라고 이어지는데 어리고 목매한 동몽이 배우는 것과 판단이 어려운 목매한 사람이 점을 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산수 몽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때 점을 치는 경우는 새로이 나라를 세울 때 제자가 스승을 구할 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의 합을 보려고 주로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쳐서 판단하는 사람 역시도 목매한 사람을 깨우쳐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몽께에서 점칠 서자를 써서 그 점치는 것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이라는 자는 핵심적인 부분을 콕 집어서 알려준다는 의미로 고라고 읽으면 일반적으로 알린다는 뜻인데 그 뜻하고는 같은 글씨이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제3이라는 것은 점친 내용이 마음이 안 든다고 하여 두 번, 세 번 다시 점을 치면 신명을 모독하게 되듯이 배우는 사람이 스승의 가르침을 의심하면 올바른 교육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독이라 하였는데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수 몽께는 목매한 자를 교육하고 깨우쳐 주는 덕을 지닙니다. 따라서 바르게 함으로써 이롭게 되는 것이니 목적을 향하여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공을 이룹니다. 산수 몽께의 상을 보고 공자는 상왈, 상하 출전이 몽이니 군제 이하야 과행하며 육덕 하나니라. 산 아래 샘이 솟아나는 것이 몽이니 군자가 이로써 과감히 행하며 덕을 기르나니라 하였습니다. 산수 몽께에서 산 아래 깨끗한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을 가듯이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는 상으로 설명합니다. 물은 반드시 제방이 있어야 물길을 만들어 제갈길로 갈 수 있는데 칠간산 토가 제방이 되니 어리고 미약한 새를 가진 물줄기가 흩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제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입니다. 혹깨를 보아도 학깨의 진깨가 움직여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상깨의 공깨는 만물을 키워내는 원천이 됩니다. 산에서 비롯되는 그 근원의 물은 험한 산골짜기를 내려와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모이게 되는 것과 같이 끝까지 정진해야 결실을 이룬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산수 몽께의 상을 보고 과행 육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하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